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픽2 시험에서 쓰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박홍건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토픽2 시험에서 쓰기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쓰기 문제를 아예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기는 하지 않더라도 듣기 시험이나 읽기 시험에 비해서 쓰기 시험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쓰기 문제도 듣기 문제나 읽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100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기 문제에서 의미 있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게 쓰기 문제를 풀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이번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전에 비해서 쓰기 문제를 어렵지 않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1강 쓰기 문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토픽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교시는 듣기 문제, 2교시는 쓰기 문제, 3교시는 읽기 문제가 출제됩니다. 1교시 듣기 문제는 50문제를 60분 동안 듣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쓰기 문제는 4문제를 50분 동안 문제를 풀어서 쓰셔야 합니다. 읽기 문제는 50문제를 70분 동안 읽고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각각의 듣기, 쓰기, 읽기가 각각 100점이 배점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를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다 열심히 푸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쓰기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읽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문제는 50문제를 70분 동안 푸는 문제인데 시간이 다른 문제에 비해서 다른 문제 영역에 비해서 좀 많죠. 하지만 실제로 읽기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듣기 문제는 50문제를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틀어주는 오디오를 들으면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기 문제는 50문제를 70분 동안 읽고 이해한 후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70분 동안 지문을 모두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면 50문제를 70분 동안 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기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읽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핵심어를 찾고 그리고 중심 생각을 빨리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읽기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지 같이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듣기, 쓰기, 읽기는 각각 100점이 배정되어 있고 총 300점입니다. 300점 중에 여러분들이 120점 이상을 얻으면 상급, 그리고 150점 이상을 획득하면 4급, 그리고 190점 이상을 받으면 5급, 그리고 230점 이상을 받으면 6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가려고 한다면은 6급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 5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 과정에 4급 이상을 받아도 합격이 가능한 학교도 있지만 4급을 받고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학과정을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어학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유학을 갈 생각이라고 한다면 5급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쓰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문제는 51번, 52번, 53번, 54번 이렇게 4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1번은 빈칸을 채우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유형은 실용문, 생활문과 같은 실용문과 생활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용문, 생활문, 안내문, 공고문, 편지글 같은 것들이 실용문이죠. 자, 52번은 마찬가지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52번은 51번과 다르게 지문이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52번이 51번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배점은 똑같이 10점으로 둘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53번은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지문으로 주어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53번은 이미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3번 문제가 30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53번 문제를 어려워하고 그리고 실제로 점수가 그렇게 썩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문제를 이해하기는 쉬우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3번 문제는 이해한 그래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53번 문제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은 주장하는 문제입니다. 지문으로 주어지는 문제는 시사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와 같이 여러분에게 3가지의 과제가 같이 주어집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배점이 50점이기 때문에 전체 토픽 2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4번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토픽 2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5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따라서 5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4번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기되는 이 문제와 그리고 문제에 따라오는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그 문제와 과제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잘 풀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는 3가지가 주어지는데 1번 과제, 2번 과제, 3번 과제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